명리서적이나 기타 등등에서 드러내주지 못하는 그 글자 구위의 특징들. 근데 이런 건 어디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대신에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길이지. 아, 제가 저래서 저러는구나. 요런 식이라. 갑을은 그래서 갑과 을은 성향 자체가 둘 다 목이라고 하지만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고 기억을 하고, 갑이라는 놈은 딱딱한 거를 딱딱하지 않도록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게 갑목이라, 을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들부들하고 가장 굴신이 잘 되는 글자예요. 병, 정은 동일한 화임에도 정반대야. 병화는 확산 분산하는 개념이고, 정화는 오물이고 응집하고 열기를 저장하고 이런 개념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보통 표현하기를 용신은 화요 이렇게 표현할 때 남들이 공부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병화나 정화겠네? 그럼 병화도 되고 정화도 되네?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병화는 병화예요. 정화로 보충할 수 없어요. 보충을 한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사주의 그릇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분산해야 되는 역할이면 반드시 분산해야 되고, 그 분산하려면 반드시 병화가 필요한 거지, 어쩔 수 없이 정화를 쓰는데 정화는 오므리는 작용을 하는데 분산은 그냥 응집을 해버리는데, 이러면 그릇이 이제 퍽퍽 떨어지는 거지. 행여 용신은 뭐요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화 혹은 정화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래야 진짜 저기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다. 아까 갑목은 부드러운 딱딱한 걸 부드럽게 풀어낸다고 그랬지. 경금은 정반대야. 경금은 부드러운 것을 딱딱하게 하다요. 딱딱해지다, 딱딱하게 하다. 점점 원래는 딱딱하지 않았던 거를 점점 딱딱하게 만드는 게 경금이라. 이 경금이 원래는 꽃이었어요, 꽃. 쫙 펼쳐진 꽃이었어. 이 펼쳐진 꽃이 점점 오므려서 정화를 가지고 오므려서 나중에는 열매가 된다. 그 열매가 완성돼 뚝 떨어지면 신금이라는 완성된 열매, 이 세상에서 가장 딱딱한 것, 신금으로 된다. 이 경금, 신금은 무언가를 원래는 부들부들 야들야들했던 거를 무슨 방법에 의해서 점점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금, 신금의 이 사주 글자가 경금, 신금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좀 딱딱하겠죠, 그죠? 특히나 일간이 경금이나 일간이 신금이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딱딱하겠죠? 재미없겠죠, 그죠? 너 또 경금, 신금 일간 있는 거 아니죠? 저기 포항에 제자 한 명 있는데 경금 일간이에요. 진짜 보면 딱딱해요. 이제 무턱 저기 자기는 웃긴다 웃기는데요, 하나도 안 웃겨요. 나름대로 웃긴다고 웃기는데 지 혼자 막 웃긴다고 웃어요. 그런데 너 뭐 하냐? 경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달라요. 임수는 응집의 기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 범위를 줄여버리는 거야. 어떤 기운을 안으로 막 다 저장해버리고 숨겨버리고 안 보이게 하고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게 하고 이런 거라. 근데 개수는 또 정반대야. 안의 것을 밖으로 막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임수라는 글자는 땅에서는 신자진 삼합이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기 있는 거, 그 속성이 강한 게 자수로, 자수에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이 자수가 있는 그 지지의 글자들은 또 비밀리에, 불법 비리로, 보이지 않게, 뭔가 숨기면서, 이런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수, 축토, 진토, 여기에는 다 그런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속성이 축토예요. 이 축토에는 가장 정확 표현으로 말하면 남모르게 불법 비리를 저질러서 보이지 않게 음흉하게 하여튼 요런 의미들이 있는 글자가 축토예요. 이 속에 왜냐면 자수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다가 그게 물질이 유금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파식해서 그러는데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할 거니까 포기하고, 어찌됐든 임수하고 개수는 동일하게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응집하는 거고 개수는 분산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옛날 사람들이 임수, 개수를 윤하라고 그랬어요. 윤하. 개수는 윤택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예요. 이거는 당연히 봄에 쓰이는 거라. 윤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아래 하자예요.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갈 수 있는데 그 물이 그 흘러가는 기운이 멈추는데, 그러니까는 임수가 사주 안에 어딘가 있다 이러면은 끊임없이 흘러다녀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마살 그러면, 혹은 쥐살, 역마살 그러면 개마살 이러면은 이런 게 있어야 해외 돌아다니는 줄 알잖아요. 역마살이 많다는 동,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역마살이나 쥐살은 진짜 자기 기초적인 개념에 불과해요. 임수가 있는 혹은 병화가 있는 이 자리는요, 거의 대부분 그곳에 있지 않아요. 무조건 해외로 가거나 타양으로 가거나 밖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월, 개미월, 병자월 이런 식이 되면 이런 간지 자체도 역마의 물상이에요. 임수월, 임수가 이렇게 있거나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 글자만으로도 돌아다니는 거야. 언니는 임자잖아, 임자. 네. 부친이 돌아다닌겨, 내가 돌아다닌겨?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분명하게 임수가 있는 자리는 곧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임자니까 또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그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네. 젊었을 때는 많이 했어요. 20대. 나는 예행병 시주가 임자요. 나도 25살 때부터 무역업 한답시고 무지하게 싸돌아다녔어. 나는 해외로. 그렇게 돌아다녔어. 그 다음에 무기, 요게 있는데, 무기는 이거 가색이라고 그래요. 가색. 옛날에 참 표현 멋져. 무기를 가색이라고 그런다고. 가는 뭐냐면 심다예요. 심고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토는 그냥 저장하다, 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어느 사람, 무토가 구두쇠겠어요? 기토가 구두쇠겠어요? 당연히 기토에 있는 사람이 구두쇠겠지. 태양쌤 구두쇠예요? 여튼 우리 아들이 기해일간이거든요. 저는 무토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어쩌고 저쩌고 짱 박는 생각만 해요. 이거 잘못하면 풍으로 와버려요. 축토를 잘못 쓰면 뇌졸중 이런 풍 이런 걸로 와버려요. 예, 축토에 기토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다 또 유금이라는 가장 물질의 가치를 가진 유금이 있어가지고 축토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 근데 축토가 딱 두 가지로 속성으로 나와요.
아주 잘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잘해주고 욕 뒤지게 먹는 사람이 있는 축토가 있고요. 마치 소 같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는데 욕만 뒤지게 먹는 축토가 하나 있고요. 절대로 안 베풀고 꼬불치는 축토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베풀고 꼬불치는 축토는 나중에 뇌졸중 맞아요. 중풍 맞아. 혹시 축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토는 무엇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한 장씩 정교하게 쌓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진토는 여자든 남자든 진토는 정반대로 밖으로 꺼내 넣는 거예요. 근데 축토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숨 쉴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게 축토예요. 그래서 이게 쌓아두면 나중에는 숨을 못 쉬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축토가 이렇게 뇌졸중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중풍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혹시 태양쌤 혹시 막 습관적으로 뭘 모아두는 거 없죠? 모아두는 게 돈밖에 없죠. 돈밖에. 가능한 뭔가 습관적으로 모으는 걸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능한 필요 없는 거는 밖으로 막 배출을 시키세요. 근데 태양생 같은 경우는 일지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연재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지 있으면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모토는 주로 밖을 향하는 거고, 기토는 안을 향하는 거예요. 심고 기르다는 거는 확장의 의미잖아요. 그죠? 기토는 수확하고 저장하다니까. 이건 품는 개념, 안으로의 개념. 동일하게 토가 용신요 해봐 소용없어요. 무토, 즉 확장으로서의 토를 쓸 것인지 기토 저장으로서의 토를 쓸 것인지 요거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대체가 된다고 해도 그 기능은 절반 이하로 똑똑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그릇이 작아지는 거야. 병정은 염상이라고 그러는데 염상의 상은 위상자예요. 말 그대로 병화를 말해요. 병화가 위로 막 분산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은 온돌이라는 게 없거든요. 중국은요, 히터를 틀어요, 밤에. 근데 히터라는 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예요. 근데 히터라는 거는 화잖아요. 화라는 거는 아무리 지가 그걸 방사를 해도요, 화의 속성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여름, 가벼워져가지고 위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추운 겨울에 이걸 틀어봐야 위통은 위에만 따뜻하고 침대 쪽은 여전히 추워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온돌이 참 끝내주는 문화예요. 이 정반대의 속성을 어떻게 된 게 30년, 20년 공부한 사람도 구별을 안 해요. 이건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책에 보면 내가 양의 세계, 음의 세계 이렇게 구별을 딱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조합들은 무조건 그 조합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대체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단시명파라는 그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는 아주 사람들이 생고생한다고 이거 고치느라고. 그리고 또 순진하게 믿고 또 무토는 간목을 봐야 좋다고 맨 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니까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 10개만 임상해보면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의 세계, 음의 세계라는 그 구별이라는 게 그 표가 10개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20년의 세월을 들어서 까먹은 거라, 그게. 말이 20년이지. 그게 쉽게 얻어지는 표야. 10개 글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니까 보는 사람들은 쉬워 보일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글자들은 오행이 있는데 음양은 서로 정반대에. 하나 또 있네. 저기 경신금 잘 들어보세요. 경신금은 종혁이라고 그래요. 종혁이라고 표현하는데 경금이라는 거는 딱딱해지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물체가 딱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딱딱해지지? 그치. 말라서 굳어지려면 그게 말라지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말르려면? 결론적으로는 수기를 없애자는 거야. 수기를 없애야만 딱딱해지는 거야. 그죠? 수기를 없애야만 딱딱해지는 거라고. 수기를 없애려면 화기가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경금은 화기로 수기를 말려서 딱딱하게 한다고. 그래서 경금은 화를 좋아해. 화에 의해서 커간다고. 근데 신금은 화에 의해서 커갈 수가 없어. 이미 완벽하게 딱딱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혁신이라고 그런다고. 몸을 새롭게 바꾸는 거야. 종이라는 거는 그냥 따른다는 거거든. 병화를 따르게 했다. 어떻게 따라? 수기를 없애서 딱딱하게 해서. 밥을 먹고 남겨가지고 밖에다 내놔봐. 수기가 증발되면서 금방 딱딱해지지. 물 부어봐. 그러면 밥이 다시 부들부들해서 물 말아 밥 먹죠. 그죠? 그런 거 이치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화기는 경금을 키우는 거지 병화를 키울 수가 없어. 이걸 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혁이라는 거는 신금은 임수 속에 들어가야만 딱딱함이 풀어진다는 뜻이라. 딱딱함이 풀어져야 새로운 목이 나온다고. 이게 혁신이라는 거지. 그 딱딱함을 버리고 새로운 목을 내놓는다. 그게 혁신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 자체를 완벽하게 새로운 걸로 바꾸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금은 병화를 좋아하고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이미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못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태양생 같은 경우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금 일간이라고 병화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경금, 신금이 다 있는 사주들은요. 예를 들어서 연이 신유고요. 월이 경금이고 경신이라고 치면은요. 만약에 대운이 수운으로 가면은요. 네. 신유를 쓰는 거예요. 화운으로 가면 경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경신 신유가 있는데 무조건 화를 써야 된다. 무조건 수를 써야 된다.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 수로 가면은 신유를 쓰겠다는 거고요. 화로 가면은 경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신과 신유의 물상이 다르죠? 그죠? 다른 물상만 쓸 뿐이에요. 무조건 용신이 화니까는 무조건 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거가 아니라는 거죠. 수로 가면 신유를 쓰겠구나. 이거를 그래서 고정된 용신으로는 이 수운으로 갔는데도 발전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경신 올인데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운으로 갔는데도 발전하면 이해를 못 해요. 왜 수로 안 가고 화로 갔는데 발전했지? 그렇게 고정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주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주 팔자에 있는 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용신이랍시고 화용신 정해놓고 다른 글자는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용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어느 글자가 하나가 오잖아요. 사주 팔자 내에 있는 것 중에 반응해야 될 것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감이 더딘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적어봐요.